우선은 우리가 수화를 공부하실 때 단어를 모른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단어를 모르는 것이냐 아니면 단어가 없는 것이냐, 그리고 단어를 정말 모르는 것이냐 아니면 표현력이 부족한 것이냐. 네. 단어가 없으면 표현을 못하는 건가요? 네. 네, 그렇지는 않을 듯 합니다. 네, 단어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써야 되죠. 네. 만들어서 쓰는 것,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서든 의사소통을 하는 것, 그게 되게 중점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어가 있는 게 그대로 쓴다, 있는 걸 그대로 쓴다고 해서 우리가 다 무조건 다 의사소통이 100% 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약간 오산인 거죠. 왜냐면 뭐 이런 거죠. 한국어적인 표현들 있잖아요.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럼 접점을 찾지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쓰실 건가라는 거죠. 아니면 접점이란 단어를 모르니까 접점 어떻게 지워 쓰나? 접점? 아니면 접점을 어떻게 접점 막 물어보고 이래야 되는가? 예. 접점을 찾지 못했다라는 말은 우리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돌려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문장을 이해하고 있는가, 아니면 들리는 대로 기계적으로 내가 통역을 하고 싶은가. 네. 우리가 더드림에서는 기계적으로 통역하는 것을 우선 1차적인 목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의미론적 통역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기계론적인 통역은 뉴스에서 한 반 정도 나온다고 해야 되나? 네. 왜냐하면 기계적인 통역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의미가 아니라. 왜냐하면 어떤 부분이냐면 정보 전달입니다. 숫자를 이야기를 한다거나, 날씨 같은 경우에는 지명, 또 무슨 후쿠시마 이런 사찰단을 파송한다 그러면 언제 가는데, 그러면 5월 23일, 5월 24일 이런 식으로, 아니면 3박 4일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올 때는 기계적인 통역의 속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의미론이라는 거는 없겠죠. 네. 그런데 이런 거죠. 여기서 뭐 접점을 찾지 못했다, 혹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줄다리기 수업 어떻게 합니까? 네. 네. 단어가 있냐 없냐를 찾지 마시고 내가 이 문장을 어떻게 이해했냐로 치환하는 방법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항상 병행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의미론적으로 통역합니다, 사실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네. 그러면 저는 무조건 기계론적으로만 정말 수화를 모르셔서 하시는 얘기입니다. 기계적으로 통역을 내가 하겠다 그러면 단어에 집착한 나머지 단어를 다 만들게 되시게 되겠죠. 네. 우리가 한국이니까 한글을 읽으면서 의미를 파악하시고 그 의미를 어떻게 표현할까? 우리가 이해한 그 언어를, 그러니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지금 딱 잘 버벅버벅 하면서 잘 원활하게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그러면 수화라는 언어로 번역했을 때, 또는 영어라는 언어로 번역했을 때, 혹은 중국어나 일본어로 번역을 했을 때, 그러면 어떤 표현을 쓰는 게 가장 적절한가,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을 가장 잘 극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속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화로 한국 속담을 표현하는 과 관련된 문장이나 책이나 강연들을 되게 많이 접하실 텐데요. 왜 그것들을 접하냐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의미론적인 어떤 의미를 이해하고 그 의미를 각 문화에 맞춰서, 특히 우리는 농문화에 맞춰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